자, 이번 최순실 게이트, 슈퍼 게이트가 일어나게 된 계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연설문을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인데 수석비서관 회의도 그렇게 했다. 이런 증언, 진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정호성 녹음 파일에서 나왔다고 특검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3년 11월 22일 예산 묶어둔 채 정쟁 이끌고 가는 게 국민 위한 건지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녹음 파일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로부터 이틀 뒤 박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제때 통과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사흘 뒤에 있었던 회의에서 지금 똑같은 발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최 씨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칭화대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연설할 때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기 전에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 맨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을 하면 좀 하니까 바로 말을 자르면서 맨 마지막에 중국과 한국 젊은이들이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기원한다고 중국어로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시죠. 네. 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祝各位前途光明。谢谢。 자, 중국어 유창하다. 저 언론들은 그렇게 썼고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저렇게 배경이 속이 있었다는 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 실력 얘기할 때요. 저 중국어를 독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EBS를 보면서 혼자 교육방송. 그러니까 당시 뭐 엄청나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저 칭화대에서 중국어 연설한 게 2013년 6월이고요. 지금 그 앞에 소개시켜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2013년 11월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박 대통령께서 1차 담화할 때 최순실 관련 취임한 이후에도 초기에는 좀 도움을 받았는데 보좌진이 갖춰진 다음에는 받질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수석비서관 회의 이거는요. 취임한 지 10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1차 담화가 거짓말이었다. 까지 모든 거를 다 공급해주는 토탈 솔루션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총체적인 솔루션, 그 좋은 말씀인데, 자, 당시에 홍보 라인도 지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정황이 녹음 파일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녹취록, 정호성 전 비서관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가 그러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홍보가 그러는데라는 게 바로 홍보 수석을 가리킨 것이고, 저때 홍보 수석이 누군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입니다. 자, 저거는 뭐 홍보수석이나 홍보라인도 전부 보고를 했다는 정황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저 대화 내용이 2013년 11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2013년 6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홍보수석을 했거든요. 근데 홍보라인 하면 홍보수석 이외에 더 있겠어요. 물론 이제 홍보수석 이외에 밑에 비서들도 있고 다른 비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까지 쭉 나온 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모든 걸 받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 이외에도 청와대 내에 홍보와 관련된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정호성 이외에 또 다른 최순실 씨한테 직보로는 체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청와대 내에는 이제 권력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와대 내에서는 그런 걸 알았을 거예요. 이건
대통령 어차피 대면 보고 못해요. 네. 대통령한테 잘 보일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자리를 유지하든지 승진을 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최순실 씨가 직접 접촉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한테 직보를 해서 이쁨을 받으려는 그러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 내용도 좀 전체적으로 아까 어디죠 청와대에 대한 연설이랄지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고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녹취를 보면요. 지시를 해요.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이 전달을 해요. 그래도 문건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문건에 대해 또 감수를 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적 수준이랄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본인이 한 일이 무엇인지가 참 궁금해요. 네. 당사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네. 부인을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정현 대표 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의혹을 황영철 의원이 당시 했었는데 비박계 황영철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순실 남자들이라고 당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정현 당대표가 당신 당대표를 맡고 있었죠. 최순실 모른다. 증거 갖고 와라.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본인은 정말 최순실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 지금 여러 가지 은행을 본다고 한다면 홍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홍보라인 쪽에서 어떤 식으로나마 정보를 얻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정현 당대표가 지금 당을 탈당해서 떠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위 여부를 또 다시 가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최순실 씨가 비서실세라고 한다면 사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청와대의 공조직을 뭐 했나는 겁니다. 네. 이 지금 청와대에 가서 중국어로 연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의 홍보, 정부, 정무, 기획 라인 이런 쪽에서 외교, 의전 이런 쪽에서 모든 걸 다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결정들이 최순실 씨 한마디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이 과연 그렇다고 하는 최순실 씨 혼자만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 저는 일종의 최순실 씨도 지금 이런 비유를 하자면 섀도우 캐비넷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마 전문가 자신을 돕는 전문가 조력 그룹을 통해서 자신도 그러한 걸 갖다가 이 판단을 하고 대통령을 도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최순실 씨를 도왔던 전문가 비승그룹도 한 번쯤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요. 네. 이정현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의원 분당하기 전에 작년 의원총회를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이정현 대표는 그 당시에 홍보수석 하지 않았냐, 최순실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네, 진짜요? 이게 기자들 다 나가고 비공개 의총 때 그랬더니 이정현 대표가요. 나는 최순실인지 최선실인지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답했어요. 특유의 화법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국정농단 그야말로 대통령의 발언, 회의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챙기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라는 짜증을 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국무회의 일정이 안 나오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짜증을 내면서 그래도 해야 한다. 정 안 되면 수석비서관 회의라도 하든가. 한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못 살아. 국정 챙기느라 머리가 아프다. 이거 대통령이 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최순실 씨가 저 이야기를 하는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10월 27일 날 저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앞서서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외압을 폭로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10월 28일 날 정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되면서 이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대통령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때 당시 이 야당은 물론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대통령과 관계된 이야기를 대통령 육성으로 안 하고 왜 총리가 대독하느냐, 대독 총리냐, 방탄 총리냐 그런 비판이 일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직후에 대통령이 11월 2일부터 서유럽 순방을 떠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대통령이 가는 데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니까 바로 최순실 씨가 그래 가서는 안 된다. 떠나기 전에 국무회의를 하든 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든 대통령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라. 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무회의를 함부로 소집을 못하니까 바로 10월 31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담았던 거죠. 네. 이 모든 중요한 고비에서 최순실 씨가 아주 요긴하게 정무적 판단을 제가 봤을 때 잘해준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네. 왜 이런 것을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못했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자, 지금 차 교수가 말씀하신 당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저게 이제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대체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